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 세 가지를 작업 표시줄에서 지워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 윈도우즈 키와 사실 윈도우즈 단축 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앤이지 구찹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1과 친해지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1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윈도우즈 11을 부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작업 표시줄과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작업 표시줄은 제가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툴바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몇 개 없어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좀 전에 띄웠던 탐색기는 내리고요. 우선 이 작업 표시줄을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아이콘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고요. 요거는 데스크톱을 보여주는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는 요 채팅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제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위젯입니다. 이 위젯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 이거 안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작업 표시줄에서 지워 볼게요. 작업 표시줄 아무 곳에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작업 표시줄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면 검색, 작업 보기, 위젯, 채팅이 있는데요. 검색은 꽤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작업 보기가 요겁니다. 요거 데스크톱 요거 안 쓸 거니까 뺍니다. 그럼 빠지죠. 자, 위젯이 이거라고 그랬죠. 위젯도 빼겠습니다. 그럼 없어집니다. 그리고 채팅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간결한 작업 표시줄이 됐습니다. 작업 표시줄 동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셔서 작업 표시줄 정렬이 지금 현재는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왼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 아이콘들이 왼쪽으로 옮깁니다. 이거를 다시 가운데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0처럼 왼쪽에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왼쪽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도 윈도우 11인데 가운데서 사용을 해보자 하면 가운데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저는 바탕화면이 워낙 깨끗한데요. 바탕화면에 뭘 두는 걸 싫어해서 여기 아이콘이 쫙 있던 거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쪽에 아이콘이 쫙 깔리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쪽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모드 앱을 들어가서 여기서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약간 불편하죠. 일단 크롬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크롬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요 밑에 바가 아주 조그만 바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바가 얘는 백그라운드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거 레코딩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을 다 쓰고 나서 끄면 얘가 작업 표시줄에서 없어져요. 그럼 또 시작 버튼으로 들어가서 모드 앱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불편하죠. 그걸 좀 간편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가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을 쭉 쌓아 놓으면 좀 더 간편하게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올려놓은 프로그램을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인데요. 이거 저는 사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선택을 하면 없어집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은 올리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빼봤습니다. 조금 전처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올린다던가 뺀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바로 이 시작 프로그램 모드넷 리스트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는 파이어폭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요거를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시작 화면의 구성도 있고요. 기타에 가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바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죠. 이 상황에서 역시 작업 표시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최소화 시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서 백그라운드로 빠진 건 요 밑에 점이 찍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이 그냥 사용 전인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작업 표시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릴 이 프로그램은 mp3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이매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쓰니까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하려면 아도브도 있어야 되죠. 굉장히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네, 베가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쓰는 것들을 쭉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구동을 시키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는 워낙 유명한 단축키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윈도우즈 자체에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윈도우즈 키와 키보드에 있는 자판 하나하나를 조합을 해서 쓰는 단축키인데요. 사실 윈도우즈 단축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판 하나당 단축키가 하나씩 배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예요. 물론 몇 개는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단축키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이 작업 표시줄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것들이 단축키로 배정이 됩니다.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 윈도우즈 더하기 숫자 키입니다. 그 숫자 키 배정은 이 고정된 키 두 가지 빼놓고는 여기서부터 1번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1번을 누르면 탐색기가 열렸죠. 2번은 엣지, 3번은 레코딩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4번이 크롬, 5번이 파이어폭스, 6번이 음악 프로그램, 7번이 이미지 프로그램, 8번이 포토샵, 그 다음에 9번이 베가스.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를 배정을 해 놓으면 아주 쉽게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뒤에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 몇 개를 더 넣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배정이 안 됩니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제가 자막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작업 표시를 고정을 해 놓으면 얘까지 0번까지 배정이 됩니다. 0번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총 10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한 아이콘 10개가 순서대로 1번부터 0번까지 윈도우 더하기 숫자 키로 배정이 됩니다. 이 순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 닫아볼까요? 다 닫을게요. 다 닫겠습니다. 아까 이 레코딩 프로그램을 뒤로 옮길게요. 이렇게 가져가서 옮기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 탐색기도 뒤로 빼겠습니다. 왜 빼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얘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0번이었는데 얘를 제일 앞으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 앞으로는 못 갑니다. 자, 그럼 얘가 1번이겠죠? 바뀌었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순서로 바꾸면서 이 탐색기를 제일 뒤로 뺐잖아요. 그 이유는 얘는 별도의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더하기 2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탐색기가 뜹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얘는 별도의 그 숫자 단축키를 배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윈도우 2로 하면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로 뺐고요. 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얘를 0번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단축키 배정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윈도우 2키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올려 볼게요. 제가 그 익스플로러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아반트 브라우저를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아반트 브라우저를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해놓고 얘를 제일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0번이 되고요. 얘는 숫자에서 밀렸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윈도우즈 2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축키가 윈도우즈 D입니다. 윈도우즈 D 키는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키예요. 화면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어지럽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어 있을 때 왠지 다 정리를 하고 바탕화면에서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최소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다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윈도우즈 D 키를 누르면 바로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화면에 띄워놓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화면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전환하기 전 화면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한 번 누르면 바탕화면, 한 번 누르면 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근 많이 쓰는 키가 윈도우즈 I 키입니다. 윈도우즈 I 키는 설정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설정을 들어갈 때 시작키 눌러서 설정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윈도우즈 I 키를 누르면 바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즈를 쓰다 보면 설정을 조금씩 바꿔줘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꽤나 많이 쓰이거든요. 이 윈도우즈 I 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11의 작업 표시줄을 정리를 해서 내 입맛에 맞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 윈도우즈 D 키, 윈도우즈 E 키, 윈도우즈 I 키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을 단축키로 배정을 하는 윈도우즈 1, 2, 3, 4, 5, 6, 7, 8, 9, 0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정리를 하고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하는데 편한 것도 있지만 옆에서 혹시나 누가 본다 그러면 오 윈도우 좀 치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윈도우즈 11을 내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해가면서 세팅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편하면서도 약간 고수가 된 느낌?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